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선 땅 섬. 바다와 모틀 사이에 두고 수많은 생명을 키워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그들만의 법칙으로 지켜온 야생의 공간. 섬은 야생의 또 다른 안식처다. 해마다 봄이면 남해안의 무인도 홍도엔 반가운 손님이 찾아든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가진 새, 괭이갈매기다. 2만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무리지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다. 홍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 괭이갈매기들은 밀사초 주변에 둥지를 튼다. 둥지를 떠받치는 밀사초는 강한 바닷바람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다. 홍도의 밀사초 수풀에 만여 개의 괭이갈매기 둥지가 빼곡히 들어찼다. 바위 절벽에서도 괭이갈매기들의 집짓기가 한창이다. 밀사초 지대에 둥지를 짓지 못한 녀석들은 바위 지대로 밀려난다. 둥지의 높이와 위치는 번식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컷을 부르는 신호다. 수컷은 애써 사냥해온 먹이를 개워낸다. 일종의 먹이구애다. 암컷이 먹이를 받아먹으면 교미가 시작된다. 암컷이 수컷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건 사냥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하려는 것,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다. 야생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드디어 암컷이 알을 낳았다. 이제부터 새끼가 깨어날 때까진 어미의 온기가 필요하다. 알을 품은 지 25일째.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새끼는 부리 위에 난 이빨, 즉 난치로 알껍질을 스스로 깬다. 알껍질이 어느 정도 깨지면 어미도 함께 껍질을 쪼으며 새끼의 부화를 돕는다.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어미는 알껍질을 내다버리는데 이는 냄새를 없애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이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새끼. 하지만 아직은 어미의 품 안에 있어야 한다. 녀석은 이 거친 섬에서 무사히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집단 번식지에서는 새끼의 부화 역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새끼를 먹이기 위해 먹이 사냥에 나선 괭이갈매기. 이들은 먹이 활동 또한 집단으로 한다. 집단 사냥은 혼자 먹이를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곳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다. 새끼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바빠진다. 왕성한 식욕을 가진 새끼들에게 부모가 가져다 주는 먹이는 늘 부족하다. 돌아서면 배고픈 게 이 시기 새끼들의 특징. 새끼들의 먹성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 새들은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 날라야 한다. 괭이갈매기는 잠수가 서툴다. 따라서 물 위에 떠다니는 해조류에 산란해 놓은 꽁치알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먹잇감 중 하나다. 어미가 물어온 꽁치알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새끼들. 어미의 보살핌 속에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조용하던 홍도의 하늘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괭이갈매기의 천적인 매가 나타났다. 집단 방어 태세로 돌입한 괭이갈매기. 녀석들이 동시에 날아오른다. 사냥의 명수인 매도 괭이갈매기들의 인내 전술 앞에선 쉽사리 공격을 감행하지 못한다. 괭이갈매기들의 단단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희생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에게 집단 대응하는 괭이갈매기들의 방어 전략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괭이갈매기 무리 전체의 생존율을 높여준다. 매 역시 집단에서 약한 녀석을 포식함으로써 생태계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굴업도. 녀석이 날아든 곳은 절벽 끝 둥지다. 괭이갈매기가 번식을 위해 섬으로 들어가는 4월에서 6월은 매도 새끼를 키우는 시기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둥지 보초를 서고 먹잇감을 사냥한다. 사냥감을 발견한 수컷. 무서운 속도로 비행하더니 먹이를 향해 단번에 내리꽂는다. 이때 기다리던 암컷은 잽싸게 먹이를 낚아챈다. 둥지에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다.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는 먹이를 찢어 먹인다. 거센 비가 내린다.
절벽의 둥지도 비를 피할 방법이 없다. 어미는 추위에 떠는 새끼들을 품으로 감싸 비를 가려준다. 야생의 강자 매에게도 비는 시련이다. 드디어 비가 그쳤다. 어미는 새끼들을 위해 다시 사냥에 나섰다. 한참을 헤매던 어미, 결국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마련해뒀다. 숨겨둔 먹이를 찾아낸 매. 먹이를 내려놓기 무섭게 채워가는 새끼. 이 시기는 새끼들의 성장이 빠르다. 어미는 먹이를 빼서 나눠줘 보려고 하지만 훌쩍 자란 새끼들에게 맡겨둔다. 강한 새끼만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이다. 저장고를 채우기 위해 다시 사냥에 나서는 매. 이번엔 놓칠 수 없다. 준비운동과 함께 잽싸게 내리꽂는다. 매 사냥 속도는 시속 270km. 마침내 성공한다. 쉴 새 없이 먹이를 나르는 어미. 둘째가 먹이를 통째로 채워간다. 하지만 새끼들 사이에선 매번 먹이 쟁탈전이 벌어진다. 셋째가 다리 사이로 교묘히 먹이를 채간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힘센 첫째다.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다. 부화 후 한 달, 둥지에 설치해 놓은 관찰 카메라를 쪼아댄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새끼는 낯선 물체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훌쩍 자랐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둥지. 어미가 새끼들에게 비행 연습을 시키고 있다. 어미가 놓아준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 새끼. 먹이는 잡았지만 착지가 아직 영 서툴다. 제일 겁 많은 막내. 형들의 비행을 보고만 있다. 어미가 멀리서 재촉하자 힘을 내 날아오른다.
어미와 함께 나르는 녀석. 역시나 착지는 아슬아슬하다. 녀석이 절벽 경사면에 앉아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기어오르지만 여의치 않다. 다시 새끼를 재촉하는 어미. 이번엔 형들도 함께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새끼들은 이곳 섬에서 자라면서 서툴지만 매의 위용을 갖췄다. 풍요로운 바다는 섬에 수많은 생명을 키워내고 그 섬은 다시 매를 불러들였다. 이곳 섬에서 생활하며 성장한 새끼 매도 곧 제 부모와 같이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동해바다 우리의 땅 독도. 독도에서도 갓 부화한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섬을 가득 채웠다. 부화한 지 일주일. 이 시기 어미들은 새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새끼들의 장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장난을 치다가 둥지를 벗어나기라도 하면 새끼들은 죽음의 위협과 직면하게 된다. 괭이갈매기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존재를 용서치 않는다. 어미, 새끼 가리지 않고 마구 공격한다. 쉴 새 없이 공격당한 새끼는 결국 절벽으로 굴러떨어진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하지만 소용이 없다. 겁먹은 새끼가 도망칠수록 어미와 둥지에게서 멀어지고 만다. 새끼가 다른 어미들에게 공격받는 광경은 도처에서 벌어진다. 냉혹하지만 이 역시 경쟁과 싸움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강한 개체만 남는 자연의 법칙이다. 벼랑으로 떨어진 새끼들은 결국 죽고 만다. 괭이갈매기들의 그 둥지 간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영역권을 지키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내에 들어오는 새끼 같은 경우나 어미는 무조건 가차없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그 자기 둥지의 위치나 아니면 어미의 음성을 인식을 해서 자기 둥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어미와 둥지를 모두 잃은 새끼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둥지에서 잠시만 떨어져도 위협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곤충과 같은 먹이가 부족한 독도에서 괭이 갈매기 새끼는 황노에겐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어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 사이 새끼는 몸을 피한다. 새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어미의 품으로 무사히 파고들었다. 홍도와 같이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독도는 수많은 생명들의 은신처가 된다. 세계적인 희귀종 녹색 비둘기도 독도를 찾았다. 천연기념물 흑 비둘기도 보인다. 해안에선 중대백로가 배를 채운다. 새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바다. 그 속은 어떤 모습일까? 끝없이 펼쳐진 해조숲 사이로 물이 지어 다니는 물고기떼가 장관을 이룬다. 수심 25m. 깊은 바닷속에선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사는 산호군락이 보인다. 산호는 촉수를 가진 자포동물이다. 스스로 형광색을 발하는 불나무 진총산호. 여덟 개의 촉수를 가진 곰봉바다 딸기는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호다. 산호는 수많은 물고기들의 은신처가 되어준다.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흰꼬리 볼락은 바위와 같은 색으로 온몸을 위장했다. 해조숲에서 발견한 노래미도 보호색으로 온몸을 숨기고 있다. 몸 길이가 1, 2cm 정도인 귀꼴뚜기는 손톱만한 크기의 매우 작은 녀석이다. 하지만 유영하며 이동할 땐 순식간에 몸 색깔을 바꾼다. 순발력이 기가 막힌 이 녀석은 주로 모래바닥에 몸을 숨기고 산다. 이곳 또 하나의 명물. 자리돔이 청소를 시작했다. 산란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정히 사랑을 나누는 암컷과 수컷. 암컷이 바위에 알을 낳아 붙이자
수컷이 그 위로 정액을 뿌려 알을 수정시킨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떠나버린다. 알을 돌보는 것은 수컷의 책임이다.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열흘 이상을 꼼짝 않고 알을 지켜야 한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산란터를 떠나지 않고 알을 지키는 자리돔의 부성애는 각별하다. 산란한 지 일주일째, 알에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혼자서 알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산란터에 불가사리가 침범했다. 먼저 공격을 감행하는 수컷. 알을 지켜내기 위한 수컷의 공격은 필사적이다.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불가사리를 물어서 멀리 갖다 버린다. 이번엔 해삼이 버티고 있다. 계속되는 자리돔의 공격에 해삼은 몸을 한껏 부풀린다. 자리돔 수컷,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해삼을 힘껏 굴려버렸다. 아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그 사이 알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어느새 눈이 다 생겼다. 새끼로 태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 군소도 산란터를 찾고 있다. 군소는 암수 한 몸이지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교미하기도 한다. 서로 껴안는 것처럼 꼭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교미가 끝나면 군소는 바위 위에 산란을 한다. 실타래처럼 생긴 노란색의 알. 군소는 한 번에 약 1억 개 정도로 엄청난 수의 알을 낳는다. 이렇게 바다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바다는 또 다른 생명을 불러들인다.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거도의 부속섬 구굴도. 무인도 구굴도에도 밀사초가 지천이다. 이곳에서도 괭이갈매기처럼 밀사초의 의지에 번식하는 새가 있다. 바로 바다제비다. 밀사초 위나 옆에 둥지를 짓는 괭이갈매기와 달리 바다제비는 밀사초 아래 굴을 파 둥지를 짓는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바다제비는 일단 보통 제비만한 크기인데요. 부리가 이제 관부리라고 그래서 몸에 이제 염분을 빼내는 특별한 부리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부리는 바닷물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소금기를 배출해준다.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바다제비에겐 꼭 필요한 것이다. 발은 바다 생활에 필요한 물갈퀴와 육상 생활에 필요한 발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긴 날개는 철새인 바다제비가 쉽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다제비는 바다새와 육지새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철새인 바다제비는 따뜻한 동남아에서 겨울을 지내고 여름철이면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밤이 되자 바다로 먹이 활동을 나갔던 바다제비들이 섬으로 돌아온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이다. 섬의 둥지는 바다제비에게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안식처이다. 바다에서 주로 생활하는 바다제비는 육지새처럼 특별한 착지 기술이 없다. 그냥 밀사초 수풀에 몸을 던진다. 밀사초가 충격을 줄여주는 덕분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지할 수 있다. 제각기 둥지가 있는 굴을 찾아 들어가는 녀석들. 부지런한 바다제비는 굴 속에서도 그냥 쉬지 못한다. 이곳저곳 살펴보며 둥지를 손본다. 이때 또 다른 녀석이 굴 속으로 들어온다. 둘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바다제비는 새로 굴을 파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바다제비가 파놓은 굴에 들어가 둥지를 고쳐 쓴다. 한정된 수의 굴을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달이 채 저물지 않은 이른 새벽. 바다제비들이 다시 바다로 떠난다. 날개가 긴 바다제비는 앞이 트인 높은 곳으로 나와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른다. 바다 제비들은 몇 시간을 비행하여 먼 바다까지 먹이 사냥을 나선다. 바다 제비의 먹잇감인 새우나 오징어가 많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배를 채운 바다 제비가 둥지로 돌아왔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다. 사랑을 나누려는 것이다.
구굴도는 세계 최대의 바다제비 번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바다제비는 매년 여름 약 10만여 마리가 이곳을 찾아와 새끼를 낳아 키운다. 바다제비는 한번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한다. 같은 둥지에서 생활하며 서로에게 늘 다정한 부부다. 바다제비가 사랑을 나누는 사이 침입자가 나타났다. 쇠 살모사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녀석. 함께 있는 바다제비 부부의 꼬리를 휘감아 오른다. 깜짝 놀란 바다제비가 굴 밖으로 뛰쳐나왔다. 쇠 살모사도 놀라 굴 밖으로 피한다. 암컷이 알을 낳았다. 한 번에 단 하나의 알을 낳는 바다제비. 부화의 실패는 곧 번식의 실패다. 어미는 정성껏 알을 품는다. 바다로 나갔던 바다제비들이 돌아온다. 청각이 발달한 바다제비는 자기 짝이 내는 소리를 듣고 제 둥지를 찾아간다. 짝이 부르는 소리에 바삐 들어가는 녀석. 짝이 있던 자리로 들어간다.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것이다. 배고픔을 견디며 알을 품고 있던 짝은 둥지 밖으로 나왔다. 바다에서 배를 채우고 돌아와 짝과 교대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바다에서 돌아온 녀석도 얼른 알을 품는다. 둥지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고 있다. 40여일을 알 속에서 보낸 바다제비 새끼.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어미새가 갓 태어난 새끼를 품어준다. 태어난 지 3일 된 바다제비 새끼. 새끼는 배가 고픈지 자꾸 보챈다. 어미의 벌린 입 사이로 새끼가 부리를 집어넣는다. 바다제비는 먹이를 반쯤 소화시켜 윗속에 저장해 두는데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서이다. 먹이를 먹고서도 한참을 보채던 새끼. 어미는 잠든 새끼를 포근하게 품어준다.
이 둥지도 어미 혼자서 새끼를 돌보고 있다. 잠시 후 먹이 활동을 나갔던 짝이 돌아오자마자 새끼를 품에 안았다. 그동안 힘들었을 짝과 교대하려는 것이다. 바다제비 부부는 양육 또한 철저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보통 그 조류 중에 그 암컷들이 새끼를 부양하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바다제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공동 육아하고 공동으로 그 먹이를 주고 새끼를 품는 것을 거의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다라는 환경 안에서 먹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부모 중에 한 개체만 새끼를 키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도가 심상치 않다. 구글도와 본섬인 가거도에 태풍이 몰아쳤다. 나무가 뿌리째 흔들린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강풍. 바람이 가장 덜 부는 산 중턱에선 황로들이 바람을 피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구남조는 열대 해양 조류로 태풍의 길을 잃고 이곳까지 날아든 것으로 보인다. 가거도는 수많은 철새들이 쉬어가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다. 움직임이 민첩한 칼새는 동남아에서 날아왔다. 특이한 걸음걸이를 가진 검은 해오라기. 동남아에서 번식지로 가다가 이곳에서 잠시 쉬며 배를 채우고 휴식을 취한다. 중국 동남부 해안을 떠나서 이동을 해오는 철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직선 거리로 약 400km 정도가 되니까요. 그 거리를 철새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10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날아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철새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보이는 섬이 가거도와 홍도, 흑산도 지역이기 때문에 철새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구글도에도 태풍의 흔적이 역력하다. 여기저기 말라버린 밀사초가 보인다. 바다 제비들은 무사할까?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그 둥지 입구에서 사체들이 발견되거든요. 요 보시면 지금 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굴에 대부분 여기서 쉬거나 이게 굴 안에서 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바다 제비들도 태풍에 수십 마리가 희생됐다. 요거는 가장 늦게 죽은 거, 요건 좀 더 빨리 죽은 거, 요것도 거의 비슷한 이 상태로 보면 메아리 태풍에 의해서 그 전과 후에 강한 바람과 또 그 지속적인 비에 의해서 결국 그 먹이 활동을 못 나간 겁니다. 최소한 열흘 이상 굶어서 죽은 겁니다, 이 사체들이. 바다 제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다. 가거도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 일대의 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밀사초가 있던 자리에 쇠 무릎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쇠 무릎은 바다 제비에게는 치명적이다. 늦가을이 되면 갈고리처럼 생긴 쇠무릎 열매가 자라나는데 바다 제비들은 이런 쇠무릎 열매에 걸리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다.
독도와 구굴도에서는 쇠무릎 때문에 죽어가는 바다 제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어린 새끼가 둥지에 혼자 남겨졌다. 야생에서의 삶은 강자에게만 허락된다. 이 녀석도 앞으로 수많은 위협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녀석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장해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고향인 이곳에서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철 따라 찾아오는 야생 동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야생의 안식처, 섬.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이곳 섬은 오늘도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다.